여러분, 국어 강사 송현정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는 이용하게 낡은 집이라고 하는 시를 배울 거예요. 자, 이 이용학이라고 하는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그 유이민이라 그래서 조선에서 더 이상 이 핍박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만주나 러시아로 이 도망을 간 그런 우리 민족들을 우리가 유이민이라고 하는데, 이 유이민의 삶에 대해서 수많은 시를 썼던 분이에요. 자, 우리는 이때 이분이 썼던 낡은 집이라고 하는 시가 어떠한 내용인지 핵심 콕을 통해서 전체 내용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이 시는 일제강점기 유랑민으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1년하고 8년. 내용이 비슷하죠? 수미상관적 방식으로 이 낡은 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시의 대상이 돼야 되겠죠. 자, 이 시는 앞부분에서는 낡은 집이 대상이고요. 그 중간 부분에서는 털보네 가족이 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털보네 가족이 바로 낡은 집에 살았던 우리 당시 그 백성들을 나타내는 거거든. 자, 이 연에서는 낡은 집에 살았던 철보네가 현재 떠나간 상태, 그리고 3년에서 7년까지는 화자 어린 시절의 친구인 이 털보네 셋째 아들이 이 축복받지 못한 탄생, 불안과 가난 속에서 보낸 어린 시절, 그리고 그러한 털보네가 어느 추운 날 밤에 어디론가 떠나버린 사실하고 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차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서는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 2년부터는 과거의 상황이니까 이게 시간의 흐름에 변화를 주는 구성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겠지? 자, 한편 이 작품은 털보네가 유랑민이 되어서 떠나게 되는 과정을 화자가 직접 겪은 일, 자, 화자가 직접 겪은 일,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 들은 이야기를 결합해서 전달을 하고, 자, 이 과정에서 인용 표현을 사용하거나 털보네 셋째 아들을 그라고 지칭하는, 자, 어떤 어조라고 그랬어? 객관적 어조, 객관적 어조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면은 보다 사실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겠지. 또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국경 지방의 이야기 등을 통해 낡은 집의 이야기가 당시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이 낡은 집이라고 하는 게 일제강점기 우리 민중의 삶을 이야기한 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밤으로. 그럼 날로는 낮으로의 뜻이네. 낮으로 밤으로 왕거미 줄치기에 분주한 집이야. 그럼 집에 사람이 살면은 거미가 막 줄을 칠 수가 없을 텐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라고 하는 거. 자, 보세요. 명사형 종결 있네. 마을에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역시 뭐야? 명사형 종결이야. 자, 명사형 종결을 통해서 시상을 여기서 딱 강조해주고 있는 거야.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은 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세요. 그러면은 이 낡은 집에 살았던 백성들, 즉 당시 우리 민족을 의미하겠다. 대대손손 물려줄 은동곳도 산호관자도 갖지 못했어. 자, 은동곳이나 산호관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양반들의 전유물이거든. 양반들이 상투를 묶을 때 쓰는 것, 또는 양반들이 그 망건에 달아가지고 줄을 깨는데 쓰는 작은 단추 모양의 고리예요.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야? 이런 것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궁핍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민족 당시 부도, 권력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가난한 백성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1년에 나와 있어요. 낡은 집의 현재 모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년부터는 이제 과거로 들어갑니다. 쟤는 고개야. 고개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무곡을 다니다가 무슨 말이냐? 곡식을 실어 나르던 당나귀야. 항구로 가는 콩시리의 늙은 소. 자, 항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찻길이라고 하는 거. 일제가 우리를 수탈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건 일제의 수탈을 뭐 한다? 상징한다야. 항구로 가는 콩시리의 늙은 소 모두 없어진 지가 오래고, 외양간은 아직 초라한 냄새만 그윽한데 털보네 간 곳은 없습니다. 아직까진 현재구나. 여기서부터 과거가 돼야 되겠네. 찻길이 놓이기 전에 노루나 멧돼지나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뒷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더니, 자, 과거의 모습이지요. 털보의 셋째 아들, 나의 쌀인말 동무, 쌀이비를 말처럼 타고 놀았던 그 동무야. 그래서 이거 틀렸네, 글씨.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쵸? 자, 이거 중마고우라고 해서 어린 시절의 친구를 나타내죠. 이 집의 안방에 짓두강두리, 원래 짓두강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반짓골이에요. 혹시 반짓골이가 뭔지 아나요? 반짓골이? 이 글씨 틀리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이거 바느질 하는 모든 그 도구를 담는 그 그릇을 나타내. 어쨌든 이 집의 안방에 짓두강두리 옆에서 첫 울음을 울었다, 고한다, 뭐뭐 했다, 고한다. 이건 다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온 거겠지? 전해 들은 이야기야. 전해 들은 이야기. 자,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객관적인 어조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까 봤죠? 털보내는 또 아들을 봤다우. 송아지라도 불었으면 팔 하나 먹지. 자,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직접 인용을 했는데 털보내가 아들을 낳았어. 아이를 낳았는데 송아지라도 불었으면, 이 불다라고 하는 게 낳았으면이야. 송아지를 낳았으면은 돈이나 되는데 이 집 어때요? 자식을 낳은 것보다는 가난한 살림이 더 큰 걱정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궁핍한 당시의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돼요. 자, 이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이 차가운 이야기, 이 무서운 현실, 잔인한 현실을 가을 냇물에 실어 보냈다는 그날 밤이야. 자, 여기 촉각도 있고요. 위에 아이가 울음 우는 거, 총각도 있고요. 자, 그날 밤 절읍등은 이제 등이야. 등이 시름시름 타들어가. 이 시름시름 타들어가는 등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 털보의 어떤 속이 타는 그러한 심정을 보여주는 거야.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1층 붉어. 왜 붉어? 자식이 태어났는데 기뻐하지도 못해요. 뭐뭐 덜한다. 역시 뭐야? 전해 들은 이야기죠. 자,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객관적 어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객관적인 어조를 사용하면은 좀 더 사실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갓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 늘 마음 졸이며 자랐어. 화자는 겉으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고요. 당나귀 몰고 간 애비가 돌아오지 않는 밤. 이거 아이들이 자꾸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아는데 아니야. 밤 늦게까지 아버지는 일을 해. 털보내는.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란 고양이는 울어자 반복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어. 종시 잠이 이르지 못하는 이 밤이면 어미는 분주히 일하는 방앗간 한 구석에서 나의 동무 도토리의 꿈을 키웠어요. 그러면 매우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으면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도토리의 꿈, 소박한 꿈을 도토리의 꿈이라고 했으니까는 당연히 뭐가 쓰였어? 비유가 쓰였구나. 그가 9살 되던 역시 과거의 일이야. 사냥개, 꿩을 쫓아다니는 겨울이네. 그럼 사냥개 부정적인 거, 겨울도 부정적인 현실 나타내겠어? 사냥개가 꿩을 쫓아다니는 이 겨울에, 자, 다음 장 넘어가세요. 이 집에 살던 7명의 식구들, 가족이 어디론지 사라져. 즉 여기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밤에 몰래 도망간 거야. 야반도주란 거구나. 그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국만 눈 위에 떨고 있었어. 자, 발자국이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가난으로 인해서 북쪽으로 이 도망을 간 이 털보네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덜어는 오랑캐령식 만주예요. 중국 쪽으로 갔으리라. 덜어는 아라사가 어디냐면 러시아야. 중국보다 더 북쪽. 이쪽으로 갔으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와 무서운 곳이라고 하고 있지. 그러면 이 털보네 가족들이 도망간 곳이 만주이든 러시아이든 여기가 조선이 살기 힘들어서 도망갔지만 이 도망간 곳조차도 힘든 곳임을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털보네 간 곳을 추측하는 마을 어른들의 모습 보이고요. 이제 또 지금은 그랬으니까 다시 현재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자, 명사형 종결. 마을에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역시 명사형 종결.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나 탐스럽게 열던 살구나무. 근데 살구나무도 그루터기만 남았어. 하지만 꽃피는 철이 와도 뒤 우란에는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 이 현재의 황폐해진 낡은 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의 낡은 집은 이렇게
뭔가 탐스러운 그리고 풍성한 집이었는데 현재의 낡은 집은 꿀벌 하나 오지 않는 황폐해진 낡은 집이에요. 즉 계절이 바뀌어도 황폐한 낡은 집의 상황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아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 있는 모습 보이네. 자, 시간의 흐름이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시간의 흐름에 변화를 주는 시상전개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낡은 집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털보네 가족의 모습은 결국 털보네 가족의 개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황폐한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민족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봐야 되겠지. 자, 털보네 가족이 살았던 낡은 집이야. 털보네 가족은 셋째 아들이 태어났지만 너무 가난한 현실로 인해서 축복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털보네 가족들은 너무 가난해서 너무 궁핍해서 이 오랑캐령이나 아라사 쪽으로 이 북쪽으로 야반 도주를 하게 됐고 무서운 곳이라고 어른들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 여전히 힘겨운 상황을 살고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겠지요. 핵심 문제에 지나가서 페이지 56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낡은 집에 살았던 털보네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현재는 흉집이라고 부르는 낡은 집을 소개하고 과거에 이 아들의 셋째 아들의 탄생부터 이 유랑을 떠나기까지의 과정이 나와 있고 또 현재는 여전히 폐허로 남은 낡은 집을 이야기합니다. 정서는요, 이 털보네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불쌍하겠어. 연민의 정서가 강조가 되고 태도는 연민 그리고 애상적 슬픈 태도예요. 자, 개인적인 체험이야. 어렸을 때 나의 동무에 관한 거겠지. 하지만 이거는 더 이상 개인적인 체험에 머물지 않고 전체 역사적인 체험, 그 당시를 살았던 우리 민족들의 삶의 모습으로 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설화적 성격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털보네 이야기를 서사적으로 전개하고 있고요. 현재에서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역순행적 구성, 자, 시간의 흐름에 변화를 주는 구성. 화자가 직접 체험한 것도 있고 전해 들은 이야기도 있고 이것을 결합을 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일제의 침탈로 피폐해진 농촌의 실상 보이고 유의민의 현실을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둥글소라든가 짓두광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사투리야. 자, 사투리가 있으면은 향토적이야, 토속적이야.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계절적인 이미지, 겨울, 눈 이런 것을 활용해서 부정적인 시적 상황을 더욱 부각하고 있는 작품이야. 자, 앞에 이제 OX 보러 갈 거야. 여기 보면은 키포인트 한번 가보세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낡은 집에 사는 털보네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 시상전개 방식 보니까는 역순행적인 구성, 그 다음에 직접 학법은 털보네가 또 아들을 낳았대요 이거. 간접 합법은 뭐뭐 했다고 한다 이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 거 우리 확인했지. 핵심 문제 가보자. 첫 번째, 화자가 자신의 가족이 아니죠. 털보네 가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X. 두 번째, 찻길이라고 하는 거 일제의 수탈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평화롭다 아예 말이 안 되는 거 X. 털보네 아들의 탄생으로 그랬어. 탄생됐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희망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죠. 뭐라고 얘기했어. 소를 낳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결국 희망이 아니죠. 경험한 내용도 있고 이거 내가 체험한 거, 전에 들은 내용도 있지요. 조화롭게 서술하고 있는 거 맞겠죠. 비유 당연히 있겠지요. 도토리 꿈, 상징 있겠지요. 찻길 이런 거, 항구 이런 거, 그래서 시적 상황 드러내고 있는 거 맞겠고요. 당연히 다양한 감각적인 이미지, 시각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청각도 있고 울음을 우는 거, 자, 촉각도 있고요. 답은 동그라미겠죠. 자, 17강 낡은 집 봤습니다. 화자가 낡은 집에 살았던 내 친구인 털보네 셋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일제강점기를 살아냈던 당시 우리 유의민들의 삶의 모습, 그 안타까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시라고 보면 되겠네. 자, 17강은 여기서 끝났고 이제 18강에서 만날 겁니다. 고생했어요.